오늘 교육은 간호보건학 연구 필수템인 CNR 데이터베이스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간호보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CNR 데이터베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Q&A에 출석 체크 따로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별도로 없고요. 여러분들 접속해 주신 로그 기록을 통해서 출석 기록이 남겨지며 추후 기관에서 참석자 명단을 요청할 경우 제가 여러분들 로그 기록을 통해서 회신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CNR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간호보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 Q&A에 수료증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본 교육은 별도의 수료증 또는 이수증 발급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신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신할 데이터베이스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의 약어 앞글자를 따서 CNAR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최고의 학술 정보원인데요. 약 3,800종 이상의 간호보건학 주제 분야 학술 저널 3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50개 이상의 간호학 주제 분야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1,800종 이상의 학술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보건학 주제 전문가가 제작한 주제어 분류인 시나 헤딩에 따른 검색 탐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시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시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표 내용 보이시나요? 시날은 Ultimate, Complete, Plus with Full Text, with Full Text 총 4가지 버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버전에 따른 차이는 제공되는 종수에 따른 차이인데요. 얼티메이트가 가장 상위 버전으로 가장 많은 풀텍스트와 또 피어 리뷰된 저널,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컴플리트, 플러스 위드 풀텍스트, 위드 풀텍스트 구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신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을지라도 기간마다 구독하고 있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되는 종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문의 종수도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신할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얼티메이트가 아닌 컴플리트 플러스 위드 풀텍스트 위드 풀텍스트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자분들이시라도 동일한 교육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지만 검색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할 데이터베이스는 간호보건학 관련 주제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저널들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 매거진인지 저널인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ISSN과 함께 출판사명, 출판사, 그리고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 제공되는 날짜, 딜레이 여부, 피어 리뷰된 여부, 국가 그리고 현재 제공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는데 그 저널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지 궁금하거나 또는 이 저널에 대한 ISSN이나 또는 출판사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색인되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문을 제공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나르 버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위드 풀 텍스트 버전부터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케어 시트와 퀵 레슨 그리고 비디오 자료는 얼티메이트 버전부터 제공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차이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버전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날 데이터베이스는 간호보건학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술 저널의 원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이 그림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시한 코시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요. 코어 스탠다드 아이디를 줄여서 코시 모델이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코시 모델은 문헌 검색을 위한 정보원 선정 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검색원의 범위를 구성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 시날 데이터베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보건학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때 이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델에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여러분들이 관련 학과 또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학술 저널의 원문뿐만 아니라 색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시 표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저널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날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의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앱스코 교육을 몇 번 들어보시거나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즉슨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학술 전자책이나 어떤 전자자료 통합 검색 등 모두 공통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명칭이 바로 앱스코 호스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앱스코스트를 통해 시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시날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앱스코 제공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책을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손들어 주신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녹화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이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날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 인증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의 소속 이용자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가 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 도서관 메뉴, 상단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이 저널 등과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에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메뉴 명칭은 기관마다 많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단 메뉴에 큰 틀에서 자료 검색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하단의 또 세부 메뉴에서 전자자료나 학술 DB와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아마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서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두 분만 채팅창에 기관명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하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CN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화면에 교육 화면을, 한 화면에는 실습이 가능하도록 웹 브라우저를 띄워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접속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아마 모든 메뉴 구성은 비슷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단의 컬러라든지 또는 로고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 중앙에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 또는 경우에 따라 픽곳 가이드 검색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검색을 수행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빠른 필터, 그리고 자연어 검색도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중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 개인화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검색 탐색 도구, 도움말이나 또는 시날 헤딩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는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인터페이스인데요. 시날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CNR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까지 함께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다중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CNR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기본 검색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암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수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기본 검색을 많이 수행해 보실 것 같습니다. CNR 얼티메이트 버전에서 캔서이라고 검색한 결과 61만 8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제목이나 또는 초록이나 주제어에 캔슬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고요. 검색 결과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고요. 제목, 초록, 주제어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세 정보 메타데이터 내에 캔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검색 결과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연도 순으로 결과를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필터를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되고요.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 검색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상세 검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검색은 기본 검색과 달리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개의 필드를 미리 적용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또는 세부적인 키워드 또는 주제를 검색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필드를 여러 개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기본 검색을 수행하지만 상세 검색에서는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제목에서 검색하거나 또는 타이틀과 초록 또는 저자 또는 초록에서만 또는 주저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 필드 코드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련 연산자까지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필터에 더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만약 나는 캔슬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영어로 된 자료 또는 근거 중심 실습 자료 또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또는 주저자는 간호사와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피어 리뷰된 저널만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살펴보시면 더 다양한 필터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임상적 조사에서 여러분들 임상적 필터도 원하시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논문의 하위 집합도 선택할 수 있고요. 언어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성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그룹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캔서인데 13세에서 18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그리고 성별은 피메일로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상세 검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피콧 가이드 검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피콧은 간호학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질문을 구조화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PICOT를 따서 피콧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P는 patient나 population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는 intervention,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또는 계획한 중재법 또는 치료법을 의미하고요. C는 comparison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중재법 또는 치료법. O는 outcome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나 효과. 그리고 T는 time이나 type으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임상 질문을 검색할 때 이 PICOT 각 항목에 맞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콧 프레임워크인데요. 피콧 검색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상세 검색 옆에 있는 피콧을 누르시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PICOT 각 항목에 맞는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기관별로 이 피콧 가이드 검색을 사용하는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세 검색 옆에 피콧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상세 검색에서 PICOT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콧 가이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경우에는 상세 검색의 검색창을 여러 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피콧 검색을 실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임상 질문을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중년 남성의 경우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운동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향후에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구치화된 임상 질문을 검색할 때 상세 검색이나 피콧 가이드 검색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본 검색으로 어떻게 검색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피콧 가이드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방금 보셨던 주제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PICOT에 각각 매칭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P, population 또는 patient,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집단은 중년 남성이 되겠죠. 그리고 I, intervention, 우리가 계획한 중재법 또는 치료법은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운동, regular daily exercise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 comparison,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집단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부분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나 효과는 향후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할 때는 no exercise이기 때문에 저는 없다라고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유의어도 함께 나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xercise도 마찬가지로 physical activity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의 키워드만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검색 결과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아니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된 모든 문헌을 살펴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관련된 동의어, 유의어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검색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코드 가이드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년 남성, middle aged male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exercise, 그리고 비교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는 효과는 heart attack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 또는 유형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검색에 추가를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중년 남성의 exercise 그리고 심장마비 관련된 자료 총 6건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피코 가이드 검색 보이지 않는 분들은 상세 검색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동일한 6건의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는데 6건의 검색 결과가 조금은 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시날 헤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날 헤딩은 시날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소러스 통제 어휘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메쉬라는 시소러스 통제 어휘집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날 헤딩도 마찬가지로 메쉬,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을 기반으로 의료색인 전문가가 만든 통제 어휘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소러스 통제 어휘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시소러스 통제 어휘집은 용어 간의 관계를 상위 용어, 하위 용어, 관련 용어 같은 관계를 매칭해서 용어의 사전집을 만든 것을 시소러스 어휘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소러스 어휘집이 간호보건학 시날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시날 헤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헤딩은 총 주제어 16,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 헤딩을 왜 사용하느냐? 이유는 즉슨 여러분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한 논문의 경우 저자가 작성한 제목, 그리고 출판사, 저자가 어떤 저널에서 투고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뭐 제공처나 출판물 유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도 있지만 각 시날에서 제공되는 모든 문헌, 각 논문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제명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이 주제명은 저자가 제공한 키워드 외에도 이 논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주제어들이 할당이 되게 되는데요. 시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문헌에는 이 주제어들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된 주제어들의 관계, 상위 용어, 하위 용어, 관련 용어의 관계를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날 헤딩입니다. 따라서 여기 용어에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시날 헤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날 헤딩은 왼쪽에 보이시는 시날 헤딩을 클릭하시면 이 시날 헤딩 용어 검색창을 통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먼저 exercise부터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도 이 시날 헤딩 용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용어를 클릭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표목, 그리고 상위 용어, 하위 용어, 관련 용어 등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MH라는 필드 코드가 붙는데요. 이 필드 코드는 여러분들 특정 필드, 예를 들면 논문에 방금 보셨던 주제명이 있었죠. 그 주제명을 이 exercise가 있는 경우만 검색할 수 있는 필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필드,
모든 필드를 제한할 때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 코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제어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 필드 코드는 M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헐트 어택에 대해서도 신할 헤딩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트 어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검색어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검색창 행을 AND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셔도 좋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5월 연산자로 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헐트 어택도 5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6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xercise나 이 heart attack 동일하게 다른 주제어로 할당되어 있는 문헌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제명에 exercise 그리고 부차 주제명에도 그 해당 마이크로 인프렉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채팅창에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출석 처리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소속 기관에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관에서 참석자 명단을 요청할 경우에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처리는 여러분들 접속하신 로그 기록을 통해 남게 되고요. 접속 로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참석자 명단을 기관에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요청해 주신 경우에만 제가 회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은 별도의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검색까지 실시하였다면 기본 활용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활용 도구는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검색 결과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장해 놓고 계속 한번 살펴보고 싶다. 또는 실제 보고서나 논문에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실제 PDF 또는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 폴더에서 관리하고 또 그렇게 저장하고 하실 텐데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갈피 아이콘은 해당 항목을 빠르게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마이페이지 북마크댐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페이지 북마크댐으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저장했던 두 개의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저장한 항목은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삭제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사항은 북마크댐 프로젝트 이 마이페이지 기능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안 하시면 저장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은 무료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간략하게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가 나타나는데요. 인용은 해당 항목에 대한 참고문헌 스타일을 원하시는 스타일로 반출을 하시거나 또는 엔드노트나 레퍼런스와 같은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을 두 개의 탭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스타일에 맞게 텍스트가 변경이 되고요.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와 동일하게 마이 앱스코 계정 로그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프로젝트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에 관련된 항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항목을 프로젝트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새 프로젝트로 임의로 피콧이라고 저장을 하고 만들고 저장을 하면 해당 항목이 저장이 되게 되고요.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서 피콧에서 내가 저장한 항목을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해서 원문과 또 상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메일은 2명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며 아마 함께 팀 프로젝트 같은 것을 수행하실 때 동료 연구자들에게 공유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PDF 파일도 첨부 파일로 함께 포함돼서 전달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도구들은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더 검색 결과를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표시를 최대 50개로 확장해 주시고요. 확장해 주신 상태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체크박스 또는 전체 선택을 하시면 최대 50개 항목까지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시거나 원문은 개별 항목에서 다운로드를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마크에 저장을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한 번에 50개 항목까지 추가를 하거나 또는 공유를 한 번에 50개 항목까지 전송을 하거나 또는 인용도 한 번에 50개 항목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하나 인용사항 반출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중 항목을 한 번에 인용을 반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마크나 프로젝트에 저장한 항목에 대해서도 인용을 반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반출하실 때는 체크하시고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RIS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활동에서는 이 세션을 종료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창이 종료되지 않는 선까지 내가 검색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내가 어떤 쿼리로 검색을 했는지, 언제 검색했고 검색 결과 몇 건이 나타났고 내가 적용했던 필터는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선택하시면 동일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쿼리를 수정하면서 여러 번 검색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세션을 종료하지 않는 선까지 최근 활동에서 검색 기록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